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하나 아주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. 우리 정치자나 국민들도 잘 아는 옵티머스, 네. 또 라임 옵티머스, 그 유명한 네. 거기다가 이 장하성 전 정책실장 또 중국 대사까지 했죠. 문재인 정권의 아주 실세였죠. 그 동생이 했던 장하원 대표로 있었던 디스커버리 네. 이 세 개 이 펀드 네. 이게 상당히 많은 피해를 가져왔지 않습니까?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검사 출신 아닙니까? 예. 이건 그냥 덮어버린 거다. 그때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지난 1년간 TF를 구성해갖고 아주 철저히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. 조사해보니까 완전히 복마전이더라. 이제 크게 보면은 펀드 돌려막기. 이게 펀드를 돈을 돌려줘야지 안 되니까 다른 펀드 관계없는 것 같다 그런 것도 있고 자금 횡령 또 임직원들 그걸 이용해서 사익을 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 중에서도 이 라임 펀드 이게 2019년 10월에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난 거고 1조 6천억 원에 한 피해자가 한 5천여 명 되는 그 사안 아닙니까? 네. 그런데 그 라임 펀드 환매 중단이 나기 전에 8, 9월에 유력 인사들한테는 미리 알아서 투자금들을 돌려주어 버렸다는 것이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말도 안 되죠. 우선 그 펀드 돌려막기라는 건 뭐냐 하면은 펀드는 그게 고유한 목적에 그 펀드 내에서 운용되게 돼 있는 거지. 그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펀드라도 거기 돈을 빼서 넣으면 이게 횡령이 되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왜냐 그 돈에 횡령이 되니까 이쪽에는 횡령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횡령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우선 횡령이 될 거고 그 다음 국회의원들한 뭐 다선 국회의원 누군지는 지금 나와 있죠. 뭐 알고 있긴 있는데 사선에 김상희 의원 아니 뭐 다 보도가 돼 있죠. 그러니까 환매 중단이 되고 그게 청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? 청산이 되면 그 투자 비율대로 손해를 갖다가 이제 감수하고 일부씩 돌려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최대 80%까지 돌려요. 이 국회의원 이런 분들한테는 전에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. 유력 인사들한테. 그러면은 그 배당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손해 감안하고 돌려줄 돈이 일반인들은 줄어든단 말입니다. 그럼 배임이 되는 거죠.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돈을 많이 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 배임이 되고 또 하나는 만일에 이 국회의원한테 어떤 청탁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또 이거는 또 뇌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당신한테만 이렇게 특별히 돌려주겠다, 다 돌려주겠다 그런 게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돈 돌려준 게 뭐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 그 자본시장법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거에 내부자 정보 이런 거 위배도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이게 이번에 그 당시 여당이죠. 지금은 야당이지만 그 다선 의원 김상희 의원님 사선이죠. 경기 부천시 병인데 2억 원을 돌려줬다.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지만 만일 사실이라면 이거는 범죄가 여러 가지로 공범이 되겠죠. 그 라임의 그 운영자하고 김봉섭인가요? 라임 운영자 김봉현 그분하고 이 의원 간에 서로 공모해서 그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이번에 더 큰 문제가 또 파급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죠. 뭐 김상희 의원은 자기는 미래에셋 증권에 자산을 맡기고 거기서 알아서 운영한 거고 환매 허락해서 환매한 거고 오히려 수천만 원에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주장은 달라요. 농협중앙회도 한 200억 김병원 회장인데 이분도 20대 총선 때 민주당 경선까지 나갔다가 안 되는 분이에요. 정치인 비슷한 사람입니다. 뭐 상장기업 비사에다도 50억 이렇게 미리 환매해 줘버렸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 사선 정치인이란 말이에요. 그 당시는 여당에 더군다나 국회 부의장 아니었습니까? 그 당시는. 그러니까요. 국회 부의장. 그래서 아까 제가 뇌물 운운한 게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
사실 이 정도 또 사람이면 어떤 정보가 빠르단 말입니다. 예, 예. 그럼 라임이 어떻게 될 건지. 그렇죠. 자기 돈 아니 넣어놓고 10월 달에 뭐 환매 중단이 있었지만 예. 이게 그 전에 벌써 다 타당하게 증권가가 있죠. 예. 우리나라에서 정보가 제일 빠른 데입니다. 그렇죠. 증권가 찌라시 보면요. 별의별게 다 그러니까요. 있습니다. 청와대 저 구중국을 깊숙한데 정보까지 다 다 나와있죠. 알고 그게 허위도 있지만은 예. 그때는 여당의 국회 부의장이다. 여당의 다선 국회의원이다 하면요. 2019년 10월에 판매 중단 사태 나기 몇 달 전에 예. 원래 이 난파선 이런 게 금방 깔아는 게 아니고 예. 징조가 뭐 쥐가 뭐 갑자기 배를 떠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. 다 알고 있거든요. 그러면요. 오히려 2억인데 돈도 많네요. 하여튼 자기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내가 오히려 손해 보겠다. 이런 걸로 나 환매 그냥 원금 다 돌려주겠다 하더라도 같이 받겠다. 손해를 보더라. 자기 손해 봤다 그러니까 뭐 얼마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지. 여당 다선 유력한 정치인을 이용해서 만일에 돈을 미리 다 받았다면 전액을 이거는 정말 도덕성의 상실이죠. 더군다나 라임의 김봉현 회장이 엄청나게 로비 자금을 뿌린 건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요. 지금 라임과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 그 500만 원인가 받았다는 그다음에 기동민 의원 양복을 받았다는데 자기는 양복만 받았다는데 양복 주머니에 뭐가 이렇게 크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양복 줄 때는 그 주머니에 넣어줘야 되는 말이죠. 어쨌든 두 사람이 또 이 라임하고 연계가 됐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도 아마 기소가 됐었을 겁니다. 또 그 당시에도 20여 명의 정관계 인사들이 그 라임 펀드와 관련된 명단에 있었다. 이렇게 나돌았어요. 근데 그게 다 문재인 정부 때 덮어버렸거든요. 그때 이낙연 거기는 오티머스입니다. 오티머스고요. 예, 오티머스. 너무 많아가지고. 또 많았어요. 뭐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. 김부겸 전 총리 무슨 동생인가도 그 옵티머스입니다. 그게 다 관련이 더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라임 사태 하면은 이게 전부 또 민주당으로 다 이 불똥이 튀게 되어 있어요. 야, 민주당은 완전히 썩은 정당이고 비리 정당이구나. 더군다나 국회 부의장까지 당시 한 사람이 2억 원 투자해갖고 그것도 미리 돌려받고 이것은 당시에 장하성 씨 동생이 만든 펀드 아닙니까? 장하성만이도 이것도 60억 원을 투자를 했고 그 당시 김상조 돈 한 푼 없다고 가방 무슨 30년 쓴 거 다닌 거 한다 해갖고 문재인이가 그거 가지고 또 홍보까지 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청렴한 사람을 정책실장으로 모셨습니다 하고 그 사람도 4억 투자했어요.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수사나 조사 뭐 내용이 없어요. 다 손해를 봤을까요? 디스커버리 장하원이가 동생이 하면서 아유 이거 형님 안 되겠으면 빨리 빼줬을 가능성이 높죠. 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금감원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그 장하성 씨가 그때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나요? 정책실장이었죠. 정책실장. 뭐 이 정도 되면 정보라는 건 청와대가 모든 정보의 제일 직결지 아닙니까? 최종 목적지고. 그러면은 예전에는 국정원에서 이런 것까지 다 관여했잖아요. 다 했죠.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킬 만한 어떤 경제 문제까지. 장하성 씨가 그걸 몰랐다고 볼 수 없겠죠. 아니 그리고 자기 동생이 하는 펀드인데 이게 뭐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갑자기 그럴 리는 없죠. 환매 중단은 아니잖아요. 그런 조짐이 벌써 나타났었고 미국에다 주로 투자를 했는데 그 미국 원 투자한 회사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60억을 형님 것을 갖다가 그냥 거기다 골아 박았겠습니까? 60억이 뭐 보통 돈입니까? 김상조는 4억이 아닙니까? 그리고 김상조 씨는 돈이 그렇게 없는데 4억이면 전 재산일 건데요.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60억 또는 뭐 4억 전 재산을 걸리면요 아주 예민해집니다. 그래서 조그만 정보도 안 놓치는데 이분들한테 정보가 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렇다면 사실 지금 금감원에서 계속 조사를 하겠지만은 이분들이 이런 그 청와대에 있고 여권 실세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보통 서민들이 투자한 거는 엄청난 손해를
입을 수 있음에도 자기들은 피 하나 안 입고 상처 하나 안 나고 모든 돈을 갖다가 회수할 수 있다면은 이거야말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항상 말한 적폐청산의 1호 적폐청산입니다. 이런 게. 그렇습니다. 예. 그래놓고 이게 참 마치 도덕군자인 양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. 지금 저는 이번에 이런 사태를 쭉 보면서 이 진보 정권 또는 진보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민낯을 그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. 내로남불이죠. 특히 이 김상희 의원, 사선 의원의 국회 부의장을 했던 분 아닙니까? 그런 분이 이렇게 특혜로 미리 환매를 해갖고 자기 돈을 빼내간 것이 있었는데 여성분입니다. 여성. 또 지난번 얼마 전에 뭐 언론에도 크게 났는 게 김영주 지금 현 여성 또 민주당 부의장 있지 않습니까? 그분은 본회의장에서 북해도 골프 갈고 뭐 맛집 순례하는 그런 여행 계획 문자를 주고받다가 그게 또 언론 그러니까, 카메라에 잡혀갖고 망신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? 자기들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고 일본하고는 상대도 안 한다거든요. 해놓고 일본 가서 국회 부의장은 일본 가서 맛집 순례를 하고 이런 정도의 도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? 그러면서 뭐 후쿠시마가 어쩌지 저쩌지 하는 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번에 뭐 내년 총선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어떤 국회의원직이라든가 이런 데 인식이 너무 천박하다. 국회의원직을 어떤 특권을 누리고 어떤 치부를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.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우리 5천만 국민이 어떤 광장에 모여서 어떤 국가 대사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성실하게 충실 의무를 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이익에 부합하게 어떤 국가 정책을 국가 정책이라는 게 이제 국회를 통과한 법이고 그다음 행정부를 통과하면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걸 하라고 보냈는데 오히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? 오히려 그 정보를 국민들의 이익을 해치고 뭐 모든 국민은 아니겠지만은 다수 힘없고 백 없는 서민들의 이익은 해치고 자기들 이익을 갖다가 지키는데 사용했다는 게 진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뭐 저는 이거 보니까 제가 지방에 근무할 때 군의원만 해도 그러려고 그래요. 그렇습니다.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고 우리나라 정치계가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군의원도 결국은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서 전부 다 공천 주고 실적을 하니까 이게 보고 배운 게 어떤 의원자만 닮은 구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이걸 갖다가 국민들이나 군민들이나 도민들 이익보다는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데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고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진짜 속 시원하게 말하자면 다 싹 깔아야 되는데 그게 백년 하청인 것 같습니다. 특히 옵티머스 건도 여기도 또 이재명이가 연관이 됩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옵티머스의 고문으로 이렇게 보도된 사람들이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, 최동욱 전 검찰총장, 또 양호 전 나라 은행장 은행장이라고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이 거기 고문으로 있었는데 2020년 5월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 고문이 당시 이재명 지사를 만나가지고 봉현 물류단지라고 광주,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에 봉헌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권을 부탁을 했습니다. 물론 본인들은 다 부인을 해요. 만난 것은 또 할 수 없이 그게 드러났어요. 만났다는 인정을 하면서 그런 얘기 또니 안 하고 근데 서로 모르는 사람이 왜 가서 만났겠습니까? 그랬는데 이 만나고 나서 이 봉현 물류단지 사업 인허가가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이 돼버렸어요. 이 봉현 물류단지 사업을 한 게 바로 이 옵티머스에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. 옵티머스에서 돈을 투자해가지고 투자한 회사. 투자 대상이구만요.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지금 검찰이 손이 못 가서 그렇지 이것도 수사를 하면은 뭐 큰
이 비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것의 예상 차익이 수익이 1680억입니다. 1680억. 그러니까 이것도 최동욱이가 나서니까 이것도 검찰총장 아닙니까? 전에 또 유명한 또 저 혼외자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던 분 아닙니까? 그러나 검찰에서는 아주 또 알아주는 특수통에 아주 검찰총장까지 지낸 분이니까 그냥 문재인 정부 때 적당히 덮어버린 거죠. 그리고 뭐 그 박근혜 때 뭐 쫓겨났다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문재인 정권의 친문재인 정권 적의 적은 친구라고 그렇게 그런 됐습니다. 식으로 되고 그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재벌 그룹이 문어발 확장 이런 건 들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문어발 범죄 이렇게 관여됐다는 거 참 충격적이고 진짜 그런 거. 뭐요 이렇게 비리 사건 나오면 이재명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제가 어제도 누구하고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 특히 선출직 너무 권한이 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본래부터 성남시장 할 때부터 이런 이권에 손대려고 마음은 안 먹었겠지만 그 시장, 도지사 자리에 있으면 있죠. 왜냐하면 하나 허가만 잘 얻고 백연동 같이 용도만 상향 잘 되면 돈 몇천억이 생기니까 이게 그 벌레같이 나방같이 끼어들게 마련입니다.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안 그럴라 했다 하더라도 이게 무조건 이게 어떤 이권 관계의 그 카르텔이 형성되고 그 다음 거기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권을 얻으면 가만히 있었겠냐 이거예요. 뭔가 대가를 지불했을 거라 이거죠. 당연하죠. 그런데 저는 걔 딸들이니 뭐 걔 아줌마인지 이분들이 이재명은 돈 한 푼 안 받는 청렴 결백한 공무원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이재명이 말하는 검찰의 정치 수사 여기에 대해서 동조를 한다는 거 있죠. 너무 정치 현실을 몰라도 모른다.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지금 선출직 단체장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 떠나서 결국은 이런 범죄에 어떤 카르텔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구조가 돼 있는데 이런 걸 전혀 모르시고 그냥 이재명은 무조건 훌륭하고 아마 돈 한 푼 안 먹는 좋은 사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좀 객관적으로 봐달라.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아주 100% 공감합니다.